오늘 속보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0.5% 전격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작은 사이즈들이 문제인데 여기는 계양이 좀 많이 나쁘죠. 자, 그런데 이거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뭔가를 사실 분들은 지금 사셔야 된다.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기를 지났을 때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설령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기회를 지났을 때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결정을 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시장을 지금 강하게 옥죄고 있었던 대외적인 악재,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은 여전히 아직은 더 몇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 어떤 둔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방향이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만 해도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미국에서도 굉장히 코멘트는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정점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금리가 어떤 최종 금리를 확인한다고 해서 바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미 자 우리의 지금 어떤 금리, 특히나 대출금리 상황은 또 다릅니다. 지금 보면 예금 금리에 대한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어떤 금융당국의 압력에 가해지면서 지금 대출금리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이런 곳에서 지금 금리를 한 2주 사이에 한 1%포인트를 낮춰서 6%대의 지금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더불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라든가 인터넷 은행들도 지금 금리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0.65%, 0.67%포인트 이렇게 지금 낮춰서 금리를 적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속보가 나왔죠. 뭐냐?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뭐가 더 좋은 것이냐? 뭐 크게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속보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0.5% 전격 0.5%포인트 인하하기로 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리가 4.55%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것은 대출금리, 담보대출금리 그리고 전세 대출금리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금리를 전세대출금리까지도 다 적용해서 인하를 하는 상황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옮겨간 수요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악재인 이 금리 문제가 지금 서서히 그 리스크가 옅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정부의 규제 완화의 방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처 합동으로 낸 자료에 이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또 규제 완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제가 눈여겨본 것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제가 그 전에 이미 예고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뭐 15년 보유를 하는 것으로 했을 때 9억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대체주택,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또는 대체주택에 대해서 내가 분양권이나 입주권 사고 그리고 나서 입주한 후에 상당기가 3년까지도 기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바로 미분양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물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분양 주택 또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규제의 방향은 지금 계속 열려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자꾸 규제를 풀어가는 방향이라면 심리적인 부담도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그게 시세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원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4주째 그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구나, 다 같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 같이 가격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돌을 던졌을 때 물 파장이 일어나면서 점차 그게 파장이 번져나가듯이 그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과 뒤늦게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받는 곳하고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크게 그 타격을 받고 먼저 하락했던 단지들은 일부 바닥을 지금 치고 오히려 약간 반등하는 모습으로 호가도 오르고 매물도 이제 더 이상 저가 매물이 없고 그래서 약간씩 실거래도 올라가는 추세로 나오는 곳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곳과 이제서야 그 파장의 여파가 미쳐서 하락 거래가 나오는 곳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지금 오히려 살짝 바닥 치고 올라가는데 어디는 이제 조정받는, 이제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하락폭을 다 충분히 바닥을 딛고 올라갔던 단지들과 내가 이제 매수해야 할 물건이 지금 이제 하락의 어떤 시세가 찍히고 있는 것이냐, 요것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들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 이 모든 곳이 다 하락의 어떤 시세를 찍고 나서는 다 같이 올라가겠죠. 그때 되면 늦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읽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심리시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심리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심리시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언론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론의 기사들이 과거에 뭐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긍정적인 어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 심리시장이 완전히 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시장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 매가는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대한 계약률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계약률에 대한 정확한 오픈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20, 30평형대, 뭐 59 타입 그리고 84 타입 이렇게 요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상 계약률은 한 70%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뭐 29, 39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 요게 이제 뭐 49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이 문제인데 여기는 계약률이 좀 많이 나쁘죠. 자, 그런데 이거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약 시작했을 때요, 정부의 규제가 풀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평수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 규제가 풀려서 중도금 대출도 다 되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람들이 실거주하기 너무 작은 거주 면적도 떨어지는 소형 평수를 그 가격에 잘 끌려오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둔촌주거 사업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평수도 끼워서 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평수들이 아주 잘 분양될 때는 시장이 너무 좋아서 무엇이라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시장이지만, 제가 이미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발표됐을 때 이제는 선호 단지로, 선호 지역으로, 선호 평형으로 갈 거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선호 평형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률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자명한 것이고 수요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 시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지금 같이 이거 평균치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차차 나중에 그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하는 시점 가까이 오면서 이건 계약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 염두 두지 않고 그냥 둔촌주공 지금 선호평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률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요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리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겠다 한다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고 지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또 바로 오늘 내일 가서 계약하실 게 아니라면 그 안에 내가 체크해서 매수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 동안 변화들이 있어도 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남들이 모두 움직일 때 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결과는 차별화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 볼까 막 여럿이 움직일 때 우리는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만 더 우리가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럼 어떤 것들을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서 매수할까 이 얘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